12년 전 제주도의 한 대학교 기숙사. 낡은 건물 3층 구석방에서 우리 3명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복학생 민호형, 나와 같은 나이의 동기 선생이, 그리고 나. 우리는 금세 친해져 기숙사 규칙을 어기며 몰래 술을 마시고 치킨을 시켜 먹는 사이가 되었다. 방 하나에 침대 3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집을 떠나 처음 맞는 대학 생활에 외롭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치맥을 즐기던 중이었다. 소주 몇 병이 비워지자 민호 형이 웃으며 제안했다. 무서운 얘기나 해볼까? 우리는 돌아가며 알고 있는 괴담을 늘어놓았다. 그러다 성준이가 갑자기 신기한 듯 말했다. 아, 우리 동네에서 전에 내려오는 귀신 부르는 방법이 있어. 뭔데? 되게 간단해. 방에 불 다 끄고 제일 춥고 음산한 쪽 보면서 매일 인사하는 거야. 그럼 언젠가는 대답한다고. 술에 취한 우리는 바로 실행에 옮겼다. 방의 모든 불을 끄니 캄캄해졌다. 낡은 기숙사 문 틈새로 차가운 외풍이 스며들어왔다. 정말 으스스했다. 우리는 문을 향해 동시에 말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우리는 킥킥거리며 불을 다시 켰다. 헛소리네. 하지만 민호 형은 달랐다. 매일 해봐야 안다고 했잖아. 한번 나올 때까지 해보자. 그날 밤부터 민호 형은 정말로 매일 밤 자기 전에 불을 끄고 문을 향해 인사했다. 첫째 날 안녕하세요. 둘째 날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왔어요. 셋째 날 안녕하세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일주일째가 되자 민호 형의 인사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저희가 시끄러웠나요? 죄송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어요. 성준이와 나는 처음엔 웃었지만 점점 우려스러워졌다. 형이 정말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밤, 민호 형이 갑자기 우리를 깨웠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이 반짝였다. 야, 나 진짜 귀신 봤어. 형, 또 장난이지? 아니야, 진짜야. 문 건너편에서 먼저 인사해왔어. 우리는 믿지 않았다. 민호 형은 평소에도 장난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형은 우리가 믿지 않자 화를 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실망이야. 그날 밤부터 민호 형은 변했다. 우리와는 말도 하지 않으면서 새벽마다 문을 향해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마치 정말로 누군가가 거기 있는 것처럼. 나는 궁금해서 어느 날 밤 자는 척하며 들어봤다. 응, 그래. 요즘 너무 피곤해. 응? 뭐라고? 민호 형이 갑자기 목소리 톤을 낮췄다. 아, 그 애가? 지금 안 잔다고? 듣고 있다고?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가 형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민호 형이 천천히 돌아서며 내 침대를 바라봤다. 하필 그 순간 나도 눈을 떠버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형의 눈빛은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왜 엿듣고 있어? 형은 화가 난 듯 방을 나갔다. 다음날 나는 성준이에게 어젯밤 일을 털어놨다. 성준이는 덤덤했다. 취업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나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같은 방에 사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으니까. 며칠 후 민호 형의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 되었다. 그래, 맞아. 여기 있는 애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응, 너만 내 말을 들어줘. 정말? 나만 보여?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이틀 후 나는 섬뜩한 대화를 엿들었다. 뭐? 같이 가자고? 어디로? 아, 거기로. 그런 곳이 있구나. 언제? 지금 당장? 민호 형의 목소리가 점점 흥미로워졌다. 재밌겠다. 여기는 정말 지겨웠다. 그래, 이 애들도 날 이해 못해. 혼자 가기엔 무서울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성준이와 나는 자는 척하며 민호 형을 지켜봤다. 형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민호 형에 대화했다. 정말로? 나를 데려가 줄 거야? 오늘 밤? 지금? 그래, 여기서 계속 있기에 너무 외로웠다. 그때 민호 형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정말 지겨워. 같이 떠날까? 지금 같이 가는 게 좋겠어. 민호 형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핸드폰도 받지 않았다. 새벽 4시가 되자 우리는 경비실로 뛰어갔다. 경비 아저씨, 우리 룸메이트가 사라졌어요. 경비 아저씨는 피곤한 듯 말했다. 요즘 대학생들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아. 아침까지 기다려봐. 하지만 아침이 와도 민호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결국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왔고 기숙사 곳곳을 수색했다. 그리고 사흘 후 옥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민호 형은 기숙사 옥상에서 죽어 있었다. 손목이 칼로 그어져 있었다. 옥상 문은 평소에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의문이었다. 열쇠는 경비실에만 있었는데 경비 아저씨는 아무에게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었다. 우리는 그 사건 후 기숙사를 나왔다.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 방에서 또 한 번 밤을 보내야 했다. 그날 밤 잠이 들려는 순간 들렸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똑똑똑. 성준이도 깼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똑똑똑.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똑똑똑. 성준이가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다시 문을 닫으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민호 형의 목소리였다. 같이 가실래요? 우리는 서로를 붙들고 떨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내내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 못 이뤘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똑똑똑. 외로워요. 똑똑똑. 같이 가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짐을 쌌다. 다른 기숙사로 옮겼지만 가끔씩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의 방에서든. 지금도 나는 새벽에 혼자 있을 때면 문을 쳐다보게 된다. 혹시 누군가 똑똑똑 소리를 내며 인사를 걸어올까 봐. 그리고 가끔씩, 정말 가끔씩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같이 가실래요? 나는 절대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새벽 2시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운 것은 핸드폰의 날카로운 진동이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민수. 평소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 후배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걸다니.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민수의 목소리였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새어나오는 떨림, 그리고 절망적인 울부짖음. 형, 제발 끊지 마. 제발 아무 말이나 해줘. 차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갑자기? 민수는 평소 장난도 잘 치지 않는 성격이다. 그런 놈이 새벽에, 그것도 운전 중에 이런 전화를 걸다니.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다. 야, 민수야. 무슨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다.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머리가 하얘졌다. 몇 분 후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야, 대체 무슨 일이야? 형, 그게. 한참 동안 거친 숨소리만 들리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민수는 산 위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이라 차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곳이었다. 새벽 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다고 했다. 형, 그런데 차도에 웬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거야?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인도도 아니고 차도에서. 민수는 풋브레이크를 밟으며 여자를 칠 뻔했다고 했다. 너무 놀라서 차창을 내리고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질렀다고.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멈춰버렸다. 아까 그 여자가 뒷좌석에 앉아서 씩 웃고 있었던 것이다. 형, 그 여자 얼굴이 너무 하얀 거야. 그런데 입술만 새빨갛고 눈은 검은 구멍 같았어. 그리고 웃는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는 것 같았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어.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동도 끄지 않고 경비실로 뛰어갔지. 지금은 어디 있어? 경비실이야. 경비 아저씨랑 같이 내 차를 확인했는데 뒷좌석에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형,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뒷좌석 시트가 젖어 있어. 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축축하게. 그리고 냄새가 나. 썩은 냄새가. 지금 당장 집에 올라가지 마. 경비실에서 기다려. 내가 갈게. 형, 그런데 왜? 경비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야. 이 아파트에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여자가 있었대. 새벽에 차도에서 차에 치여 죽었다고. 그런데 그 여자가 가끔 나타난다는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형? 응? 지금 경비실 CCTV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내 차 옆에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서 있어. 그런데 경비 아저씨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 나만 보여. 그 여자가 지금 나를 보고 웃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형, 그 여자가 경비실 유리문을 두드리고 있어.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끼잉 마이너스. 다시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큐티 옷을 입고 민수의 아파트로 향했다. 새벽 3시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민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경비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민수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운전석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뒷좌석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시트가 젖어 있었다. 손을 대어보니 차갑고 끈적했다. 냄새를 맡아보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룸미러에 비친 내 얼굴 옆으로 하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차에서 뛰어나왔다. 민수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민수가 스스로 어디론가 갔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 밤 경비실 CCTV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는 것을, 민수만 혼자 유리문을 두드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수의 차는 그 주차장에 그대로 서 있다. 뒷좌석은 여전히 젖어 있고 새벽이 되면 누군가 그 차 주위를 제외한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새벽 2시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어젯밤 또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민수였다. 형, 차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전화를 끊지 못하고 있다. 뒷좌석에서 누군가 웃고 있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